고요한 밤 우주의 장막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빛은 수십, 수백만 년 전의 과거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그 기나긴 시간, 이 우주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규칙과도 같았죠. 그런데 만약 그 규칙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빛보다 빠른 물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우리는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더 깊은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주었던 한 놀라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편안하게 잠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마법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세계로 잠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그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지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지도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질량을 가진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으며 결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빛의 속도는 이 우주의 절대적인 속도 제한과도 같습니다. 이 법칙 위에서 현대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성이 지어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부터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속 GPS 위성의 정확한 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위대한 법칙에 기대고 있었죠. 이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감히 이 법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2011년 9월 과학계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셀은 CERN의 과학자들이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 중 하나인 뉴트리노라는 입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입자는 너무나도 가볍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 몸은 물론이고 거대한 지구조차 마치 유령처럼 통과해버리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뉴트리노 빔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73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그란사소 국립연구소에서 이 입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죠.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과의 경주였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뉴트리노는 빛보다 아주 약간, 아주 미세하게, 느리게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유령 같은 입자, 뉴트리노는 빛보다 60나노초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60나노초, 눈을 한번 깜빡하는 시간보다 수백만 배는 더 짧은 찰나 중에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세계에서 이 시간은 영원과도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절대적인 속도 제한 표지판을 누군가 부수고 지나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100년 동안 쌓아 올린 현대 물리학이라는 성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과율, 즉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시간의 신성한 법칙마저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과학계는 흥분과 동시에
깊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페라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자 과학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류가 드디어 아인슈타인을 넘어 새로운 물리학의 시대를 여는 순간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키온이라 불리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초광속 입자의 실체를 처음으로 목격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반면 대다수의 신중한 과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 결과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파괴적이기에 어딘가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실수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언제나 그러했으니까요. 위대한 발견처럼 보였던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측정 장비의 미세한 오류나 계산 착오로 밝혀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오페라 실험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실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못 하나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이죠. 이제 오페라 실험팀은 인류의 지식을 뒤엎은 위대한 발견자와 희대의 실수를 저지른 연구자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험 과정을 샅샅이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다시 검토하고 모든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의심이 향한 곳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입자를 출발시킨 시간과 이탈리아에서 도착한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GPS 위성을 이용해 두 연구소의 시계를 원자시계 수준으로 정밀하게 동기화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구 대기권의 변화가 위성 신호에 미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기나긴 검증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연구소들도 오페라 실험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새로운 현실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페라팀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에 대한 자부심과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끝없는 의심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출구를 찾는 탐험가처럼 그들은 진실이라는 한 줄기빛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줄 아주 작은 실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2월 모든 것을 설명해줄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이론이나 계산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오히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GPS 수신기에서 컴퓨터로 시간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광섬유 케이블이었습니다. 이 케이블이 아주 약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꽂을 때 딸깍 소리가 나도록 꽉 끼우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 느슨한 연결 때문에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간은 73 나노초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시간이었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뉴트리노가 빛보다 60 나노초 빠르게 도착한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사실 도착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가 73 나노초만큼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결승선에 있는 심판의 스톱워치가 잘못 눌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 느슨한 케이블이 만들어낸 시간, 지연을 보정하고 다시 계산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뉴트리노는 빛보다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빛과 거의 같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왔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00년간 물리학을 지탱해온 위대한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물리학의 붕괴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스스로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페라 실험의 과학자들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그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자신들의 결과를 공개하고 함께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류를 찾아냈을 때 그들은 용감하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정신입니다. 이 소동을 통해 인류의 지식은 단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이죠. 이제 우리의 상상력은 또 다른 질문으로 향합니다. 정말 만약에 오페라 실험의 결과가 사실이었다면 우리의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빛보다 빠른 입자, 타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학자들은 타키온이 상상의 입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존재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아주 기묘한 성질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타키온은 에너지를 잃을수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셈이죠. 마치 언덕을 내려갈수록 더 힘을 얻는 공처럼 타키온은 끝없이 가속할 수 있습니다. 타키온의 존재가 암시하는 가장 놀라운 가능성은 바로 시간 여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관찰자에게는 그 입자가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고 출발지에서 나중에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율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타키온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낸다면 당신은 제가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 먹기도 전에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예언과도 같은 일이죠. 이러한 인과율의 역전은 수많은 역설을 낳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그를 해친다면 당신은 태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해칠 수도 없게 되죠. 이처럼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초광속 여행이나 정보 전달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광속이라는 절대적인 장벽은 어쩌면 시간의 흐름을 지키기 위한 우주의 안전장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의 나라를 조금 더 펼쳐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법칙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원래의 역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역사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해도 갑자기 발을 헛디디거나 누군가 당신을 막아서는 등 어떤 우연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결국 당신의 시도가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 해도 물줄기는 결국 원래의 길을 찾아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오페라 실험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뉴트리노라는 입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을 계기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뉴트리노의 속도를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실험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뉴트리노는 아주 미세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움직이지만 결코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령 입자의 비밀은 한 꺼풀 더 벗겨졌고 우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빛의 속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빛의 속도가 단순히 빠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이 시공간의 구조 그 자체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상수입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거리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조차 관찰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라는 연극의 무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광속 불변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일어나는 별의 탄생이나 죽음도 지구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입자의 충돌도 모두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우주는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관된 규칙이 지배하는 질서정연한 세상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도 어쩌면 그 속에 숨겨진 완벽한 질서와 조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상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되어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도착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 걸리는 은하 저편으로의 여행도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속도가 가진 신비로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의 한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마법과도 같은 속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속도에 도달할 수 없기에 오히려 그 경계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페라 실험의 해프닝은 과학이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들도 실수를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실수, 케이블을 꽉 끼우지 않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실패는 우리를 진실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리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여전히 굳건하다면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여전히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의 아주 거대한 세계를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두 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지만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위대한 이론을 통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 이론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아는 시공간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을 넘어서는 지름길, 즉 웜홀 같은 것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빛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접어서 더 짧은 길로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우주가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고, 우리가 던진 공은 언제나 포물선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빛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빠른 여행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법칙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발을 딛고 설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뉴트리노의 초강속 비행소동은 우리에게 과학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기존의 이론이 붕괴했다거나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는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과학의 발전은 혁명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기존의 지식 위에 몇 호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소식에 흥분하기 전에 그것이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되었는지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란사소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실험실을 상상해 봅니다. 수천 톤의 암석 아래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풀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오페라 실험의 결과가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집요한 탐구 정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우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인간의 호기심은 그 어떤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초광속 입자에 대한 꿈은 비록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 자체가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류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비행기를 꿈꿨고 바다 건너편의 세상을 상상하며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라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상상력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그 위대한 여정의 작은 첫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은 밤하늘의 별들로 향합니다. 저 별들은 수억 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법칙에 따라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정직한 속도로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저 별빛 속에는 우주의 나이와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페라 실험의 과학자들이 뉴트리노의 속도를 측정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저 별빛을 바라보며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탐구는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소동이 남긴 평온함을 느낍니다. 물리학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견고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우주가 변치 않는 법칙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등대의 불빛은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과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우주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목적지의 한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풍경과 경험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별빛이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빛은 수많은 성운과 은하들을 지나오며 우주의 장대한 역사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주변의 풍경을 즐기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뉴트리노 이야기는 결국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빛보다 빠른 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분명 더 흥미롭고 짜릿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겸허함 속에서 우리는 우주에 대한 더 깊고 진정한 경기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도 고요한 우주의 질서를 닮아갑니다. 하나의 느슨한 케이블이 만들어냈던 거대한 소동, 그리고 그 소동 끝에 찾아온 더 깊은 평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차분히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아주 사소한 오해나 잘못된 연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이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730km의 땅속을 여행하는 작은 뉴트리노 입자가 되어봅니다.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유령 입자. 그 입자는 빛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입자처럼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처럼 단단하고 변치 않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빛보다 빠른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잠시나마 빛의 속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더 넓은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끝에 우리는 다시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정감 속에서 이제 우리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오늘 밤의 여행은 여기서 부드럽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평화로운 우주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빛보다 빠른 입자가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으로 시작해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들 뻔했던 거대한 사건의 전말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유령 입자 뉴트리노의 질주 60나노초라는 찰나의 순간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하나의 느슨한 광섬유 케이블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가 얼마나 치열하고 정직한 과정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견고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가 아닌 진리를 향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주에 변치 않는 법칙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한 밤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평온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주의 미스터리는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